에, 직감은 과학이다. 직감은 과학이다. 스데벨레 스니치의 배에는 별이 있었어요. 스니치의 배에는 별이 없었어요. 별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정말 작았어요. 이때는 어떤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실베스터 맥먼키 맥빈이 별을 붙여주는 이상한 기계를 하나 만들곤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벨 스니치의 배에 별이 갖고 싶니? 하나에 3만 달러면 살 수 있단다. 1961년 동화작가 닥터 서스의 이 이야기는 두 집단의 스니치를 소개한다. 한 집단은 배에 별이 있었고 다른 집단에 별이 없었다. 별이 없는 스니치들은 별이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들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고 점점 많은 돈을 냈다. 하지만은 스니치의 소송 욕구로 이익을 얻는 자는 별을 붙여주는 기계를 발명할 실베스터 맥먼키 맥뿐이었다. 닥터 스스는 그의 여러 작품에서 그랬듯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스니치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하나인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소속 욕구는 이성적이지 않지만 어느 문화권이든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속감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타인과 공유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소속감이 생기면 왠지 친근감을 느낀다. 호주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여행 중에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미국 영어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말을 걸었다. 순간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을 했고 소속감을 느끼고 이처럼 우리는 어딜 가든지 공통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느끼는 사람을 신뢰한다.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는 욕구가 강한 나머지 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한다. 스니치와 같이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지만 회사가 뚜렷한 신념과 화해를 전달하며 사람들 역시 이에 공감한다면 제품이나 브랜드를 자신의 인생과 엮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제품이 타서보다도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이 드러날 수 있는 상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제품과 브랜드의 소속감을 느끼며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동정감을 느낀다. 특정 브랜드의 열성 팬들도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유대감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다.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제품을 향한 애정을 공유할 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집단을 형성한다. 우리는 소속이 되고자 하는 본능 덕분에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일도 일가견이 있다. 이 역시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이다. 마음 속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있어서 우리가 잘 어울리지거나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느낌으로 인지한다. 가령 mp3 플레이어를 거는 데일은 어딘가 어색하다. 데일이 자사를 컴퓨터 회사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데일은 오직 컴퓨터가 어울린다. 하면 애플은 스스로를 사명감 있는 회사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신념에만 부합한다면 무엇이든 하든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애플은 2004년 아이팟 한정판을 제작하며 반항적인 이미지의 아일랜드로 밴드 U2와 협업을 했다. U2와 협업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가령 U2보다도 음반 판매량도 높고 팬도 많은 셀린 디옹이 광고 모델 후보라면 애플은 특별 한정판 아이팟 모델로 U2를 택할 것이다. U2는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애플의 신념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앞의 모델의 셀린 디옹이라면 왠지 어색하다. 그녀와 애플의 신념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의 유명한 광고 I am Mac and I am PC. 저는 맥이에요. 저는 PC예요만 봐도 맥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광고에서는 두 남자가 만담을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돌 종류에서 맥 사용자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사람으로 그는 느긋한 자세를 취한 채 현 체제를 비웃으며 유머 감각을 발휘한다. 반면에 PC 사용자는 비교적 나이 든 사람으로 정장 차림의 고지식한 캐릭터다.
이 광고는 어떤 사람이 맥과 잘 어울리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IMPC라는 광고로서 대응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IMPC라고 말한다. 이 광고에는 교사, 과학자, 음악권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등장한다. 컴퓨터 운영체계의 95%를 공급하는 회사이므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용자에 속한 게다. 어느 쪽이 더 낫거나 더 나쁜 문제는 아니다. 당신은 남들의 행동을 도로 이끄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다수에 속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인가? 이는 단지 내가 어떤 성격의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신념을 전하는 리더와 조직의 매력을 느낀다. 이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과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도 일부는 이런 능력에 기인한다. 위대한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충성심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같은 리더와 조직에 이끌린 사람들과도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애플 사용자끼리도 서로 유대감을 느낀다. 할리 데이비슨 팬들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연설 I have dream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인종, 종교,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공통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이는 직감으로 자연히 깨닫게 되는 감정이다. 직감이 내린 결정의 비밀. 골든서클 원리는 단순한 의사소통 체계가 아니다. 인간의 행동, 진화에 근거한 행동 내용이다. 앞서 말했듯이 화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말은 실제 생물학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뇌의 단면도를 보면은 골든서클 구조와 뇌의 3중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을 알 수 있다. 대뇌 비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한 유기적 호모사피엔스 뇌인 신피질은 하트에 해당한다. 신피질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생각과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다. 가운데 두 번은 변연기를 구성한다. 이 부위는 신뢰감, 충성, 감정을 담당한다. 변연기는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을 주관한다. 하지만 언어를 처리하지는 못한다. 언어를 변연기는 신피질, why, how, what 3중 구조다. 이렇게 구조가 골든서클 바깥에서 안쪽으로 순서를 전달하면은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면 사실상 제품 특징 해당하는 다양한 복잡한 정보를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이 그려낼 수는 없다. 반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의사를 전달할 때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변연기에 직접 이야기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언어를 관장하는 신피질은 결정을 합당하다고 얘기된다. 감정을 주관하는 내 부위에는 언어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를 언어로 고쳐야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때 사람들은 돌려 말하거나 합리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가령 아내는 정말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거든 같은 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재밌고 똑똑한 사람과 무조건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고 싶어지 하지 않는다. 분명 누군가 사랑에 빠질 때에는 성격이나 능력에 의해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언어로 설명하는 이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받는 감정 때문인데 이 느낌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는 상황이 이를 애들로서 표현하곤 한다. 심지어 그 사람은 나를 온전하게 해줘와 같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의미며 사랑에 빠질 상대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랑의 문제다.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를 찾고 서로 통하는 느낌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다른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했을 때는 특히나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의사결정을 주관하는 내 영역은 언어를 처리하지 못하므로 직관적으로 느낀 것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나 시장조사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문스러운 이유다.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나름의 여러 근거를 대겠지만 진정 동기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서다. 그렇다. 결정을 내려놓은 내 영역과 그 결정을 설명하는 내 영역이 각기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직감적인 결정은
마음으로 내리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마음만이 판단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변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직감으로 판단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사결정을 주관하는 내 부위는 감정도 같이 주관한다. 따라서 감정적인 결정처럼 느껴지는 일도 사실은 전부 변형에서 일어난 것이다. 내 변형에는 강력한 나머지 때로는 이성과 분석을 내린 판단을 거스르게 한다. 모든 사실과 수치 자료가 충분하지만 그저 직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할 때도 있다. 저명한 신경학자 레스텍에서 벌거벗은 뇌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 사람들에게 뇌의 이성적인 부분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은 대부분 과도하게 고민만 하다가 끝내 결정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레스텍은 합리적인 결정이 오랜 시간을 필요하는 일이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잦다고 한다. 하며 변형기를 이용해서 직감으로 결정을 내릴 때 속도가 빠르며 결과가 더 나은 경우도 상당하다. 객관식 문제를 풀고 직감을 믿고 처음에 생각한 답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답을 고민하면 할수록 틀린 답을 고를 위험이 커진다. 인간의 변형이나 영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어떤 좋겠다고 느끼는 판단을 의심하며 실질적인 근거를 찾는데 이는 행동의 이유를 언어로 구체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평균 TV를 산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매장에서 LCD 플라스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듣고 있다. 직원이 각 제품의 차이점을 전부 설명해줬지만 여전히 어떤 제품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 시간 흘린다고 결정되지 못했다. 뭘 사야 할지 당신은 고민 끝에 제품을 고르고 매장 문을 나섰다. 하지만 제품을 적절하게 고르는지 아직도 100%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보니 당신이 마지막까지 후보에 두고 고민했던 TV가 놓여있다. 친구는 새 TV가 얼마나 좋은지 끊임없이 자랑을 들어 놓는다. 그러자 갑자기 질투심이 인다. 친구의 TV가 당신이 산 TV보다 실제로 나은 제품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부러워졌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살 걸 그랬나? 파일을 전달하지 못한 회사는 오직 객관적인 증거 파트만 제시하며 구매를 강요한다. 하지만은 사실만으로는 의사를 결정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욕망의 두려움의심, 환상 등을 이용한 판매자의 조정 전략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가 구매 의욕을 느끼지 못한 채 결정을 받는 이 하나다. 회사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수치, 제품, 장점만 내세우며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Y를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버트가 아니라 Y를 인해서 구매를 결정한다. Y를 전달하지 못하면은 스트레스와 의심이 생긴다. 애플 제품이나 할리데이슨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은 사람은 어떤 브랜드를 택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결정에 상당한 확신을 느끼며 오로지 어느 모델을 선택할지 고민한다. 이들에게도 제품 기능과 장점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매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충성 고객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결정은 이미 이전 단계에서 끝났다. 성능이나 장점은 필요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이다. 구매 결정 과정은 골든 서클 기준으로 완벽하게 안쪽으로 바깥쪽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결정은 즉 정서적인 요인에서 출발한다. 이성적인 요인은 구매 결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이 과정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면은 감성과 지성을 모두 잡았다라고 표현한다. 감성은 감정을 주관하는 변형기를 가리키고 지성은 이성과 의도를 주관하는 신비지를 가리킨다. 오늘 회사 대부분의 지성을 드러내는 데는 능숙하다. 제품 기능과 장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성을 사로잡으려면은 그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생물학적인 순서를 고려하면 감성과 지성이라는 표현에서 감성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왜 지성과 감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감성과 지성을 모두 사로잡는 일은 쉽지가 않다. 두 가지가 섬세한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과학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왜 항상 예술과 과학보다 먼저 말할까? 이런 어느 능력이 오는 대뇌 변형기조차서 타인을 이끌기 위해서는 감성을 놓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Y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Y가 없으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다. 우리는 의심이 들고 때
과학 지식이나 결정을 찾고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를 찾는다. 회사의 화트나 하우를 시작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개 높은 품질과 기능, 훌륭한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을 고객이 원한다고 답한다. 이런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의사결정을 적어놓은 내 영역과 언어로 표현하는 내 영역이 같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다 해도 기업이 상당한 성장세를 이루거나 충성심을 만들기 어렵다. 전기기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더 빠르게 달리는 말을 원한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뛰어난 리더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뛰어난 리더의 조직은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내다본다. 컴퓨터 혁명의 한창이던 시절에 사용자 그래픽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제공했다. 화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종일 결정 내리며 살아간다. 그 결정이 다수가 감정이 걸린 결정이다. 감정.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한다. 콜린 파월은 30%의 정보만 있으면 결정할 수 있다. 정보가 80%를 넘는 것은 과잉이다. 자신이나 주변 조력자를 신뢰하는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료와 수치를 항상 다 알 필요는 없다. 간혹 우리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자신과 맞지 않는 듯한 직감이 드는 일에 강요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도 논리로 설명이 된다.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지도 영감을 주지도 않는데 가끔 제품 가격이나 기능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동에 제시하지도 영감을 주지도 않는다라는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또 산표를 살지 정할 때 직감을 믿는다. 직감을 통해서